사람 마음이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마음과 부딪히고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늦을까 조급한 사람의 발걸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의 공허한 눈빛, 이어폰을 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듯한 옆자리의 어깨까지 모두 잠깐 스치지만 이상하게 우리 안에 자국을 남기고 지나갑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의 표정과 기운이 어느새 내 기분을 바꿔놓고 하루의 색깔을 달리 물들이고 있습니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분명 평온했다고 느꼈는데 사람들 사이를 조금 걸었을 뿐인데 마음이 묵직해지거나 이유 없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렴풋이 느낍니다. 아, 나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마음의 기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카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에도 우리는 조용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말립니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회사 이야기, 누군가는 승진했다는 말, 누군가는 그걸 축하해 주면서도 살짝 질투 섞인 농담을 던지는 순간을 듣게 됩니다. 그 대화는 분명 내 인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쿡 찔리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왜 저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방금 전까지 마시던 커피의 맛도 창밖으로 들어오던 햇빛도 모두 흐릿해지고 머릿속에는 비교와 평가의 목소리만 또렷해집니다. 타인의 말 몇 마디가 내 하루의 분위기와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순식간에 흔들어 버리는 순간입니다. 요즘에는 굳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수많은 마음이 우리의 손바닥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한 번만 훑어보아도 누군가는 결혼하고 누군가는 이직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다이어트에 성공해 전후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화면 속 미소는 밝고 완벽해 보이고 좋아요 숫자는 그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듯 반짝이고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손은 무심한 척 움직이지만 마음은 점점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나도 나름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서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타인의 자랑과 성취가 한번 스쳐 지나간 뒤 나라는 사람의 윤곽은 조금씩 흐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시선과 감정 사이를 건너며 하루를 보냅니다.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조심스레 내보았는데 아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괜한 말을 한 걸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표정하지? 내 말이 쓸모없게 들린 걸까 하는 의심이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손가락 탁 치는 소리, 시선이 잠깐 창 밖으로 향하는 움직임 하나까지도 내 존재를 평가하는 신호처럼 과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떠올리며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능력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어느새 하루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타인의 표정과 반응이 되어버립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우리는 깊이 스며드는 감정의 스침을 경험합니다. 가족이나 연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기억도 못하는 말인데 나는 여러 번 곱씹으면서 나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너는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잖아 같은 말은 단 한 번의 농담이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낙인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을 하거나 다른 길을 가보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올라 나를 다시 제자리로 끌어당깁니다. 결국 나는 내 마음보다 타인이 그려놓은 나의 이미지에 더 맞추어 살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진짜 나와의 거리는 멀어져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의 말, 표정, 분위기, 숫자와 성과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취 소식 앞에서 나를 실패자로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의 무관심한 얼굴 하나에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초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바람 부는 날 나뭇잎이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휘날리듯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 이미지는 타인의 눈빛과 평판에 따라 쉽게 요동칩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자부심과 열등감이 정말 나 자신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스쳐 지나간 타인의 마음에서 흘러들어온 감정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남의 마음을 흡수하며 자라온지도 모릅니다. 칭찬을 들으면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한 번 꾸중을 들으면 그때의 말이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학교, 직장, 가족, 사회가 건네온 수많은 평가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모양을 바꾸며 적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 유익한 것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고유하게 숨 쉬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멀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정말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 온 나인지 아니면 타인의 기대와 시선이 빚어낸 결과물인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도 평가절하해도 가끔은 나조차 나를 잘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진짜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 마음이 현실 속에서 자주 밀리고 주눅 들지만 아주 작은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다가도 문득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이 많은 마음과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어디까지 나를 잃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을요. 우리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마음들 속에서 매 순간 흔들립니다. 타인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고 타인의 기준은 우리의 가치를 재단하려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수많은 마음의 파도 사이에서 나만의 결을 지키고 싶어하는 작고 단단한 바위 같은 의지도 함께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감정이 쉼없이 밀려드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나라는 존재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로소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단단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늘 조용한 진동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감정에 흔들리고 타인의 말과 표정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정작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는지 정확히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고민해 왔습니다. 내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실제로 단단하게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매 순간 바뀌고 흐르는 것인지, 혹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인지 말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며 인간의 중심을 생각하는 나에 두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나라는 존재는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근원이며 외부 세계가 아무리 흔들리고 변하더라도 자신이 사고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절대적으로 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현대인의 삶에서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수많은 감정과 비교 속에서 흔들리지만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작은 안도감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인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흔들릴 때, 타인의 말과 감정이 내 판단을 뒤흔들 때 나는 과연 내 생각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합니다. 휴문 데카르트와 정반대의 시선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경험들의 묶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쁨, 불안, 설렘, 후회, 분노. 이런 수많은 감정과 기억이 매 순간 흘러가며 그때그때의 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휴메 관점에서 보면 나란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이름도 있고 지도에도 표시되지만 한순간도 같은 물로 흐르지 않습니다. 늘 변하고 있지만 계속 같은 강물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과 참 닮아 있습니다. 어제는 자신감 넘쳤던 사람이 오늘은 작은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지난주엔 결심이 굳었던 사람이 이번 주에는 흔들리며 방향을 잃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은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이 고요해 보이는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는 늘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진짜 나답게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물음에 답하려 했던 대표적인 철학자가 샤르트르입니다. 그는 인간이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선택을 통해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는 내가 선택한 만큼의 나라는 것입니다. 샤르트르에게 있어 삶은 거대한 여정이라기보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현재의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기로 선택할 때, 거절해야 할 상황에서 용기 내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무언가에 떠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 자신이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은 현대인의 혼란 속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 휘둘리며 나답지 않은 방향으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샤르트르는 말합니다. 타인이 어디로 가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기대하든 결국 선택의 책임은 나에게 있고 그 선택이 곧 나의 존재를 구성한다고 말입니다. 즉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에도 사실 나는 남에게 흔들리도록 내버려두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말은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아주 큰 자유를 선물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나는 어제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하나의 성질이나 성향으로 고정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 휴메, 샤르트르는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덧칠되고 수정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유동적인 존재라고, 어쩌면 이는 나를 억누르던 부담을 조금 내려놓게 해줍니다. 지금의 내가 불안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실수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시선이 나를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걸어갈 미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모두 하나의 미완성 그림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화려한 색이 채워지고 어떤 날은 어두운 색이 덧칠됩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선이 그어지기도 하고, 한번 잘못 칠한 색 때문에 전체가 망가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다시 색을 얹고 선을 다시 그리며 조금씩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대신 그려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물감을 쥐고 있는 이상 나라는 작품은 언제든 다시 더 나답게 이어서 그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흘러가는 감정들과 타인의 시선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켜낼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완벽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고정된 결론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감정 하나하나가, 내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바라보려는 작은 의지가 모여 결국은 나라는 존재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결코 타인에 의해 완전히 조각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고,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이어가는 어떤 굳은 의지가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가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깊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되어줍니다. 도심의 거리에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표정에 조용히 동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가면 그 조급함이 내 안으로 스며들고, 느릿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잠깐 멈추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삶은 수많은 리듬과 감정의 파동이 겹쳐지며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사색이 아니라 매일의 호흡처럼 현실과 맞닿은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겪고 있는 흔들림의 정체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지켜낼 수 있을지 사유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휘청이게 하는 것은 SNS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의 비교입니다. 우리는 손가락을 한번 미는 동작만으로 누군가의 새로운 직장, 멋진 여행, 아름다운 집, 화려한 자기계발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언제나 빛나고 성공적이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을 바라보는 나의 자리는 늘 일상적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겨우 정돈한 내 모습은 누군가의 화보 같은 일상 앞에서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여전히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NS는 타인의 삶이 하이라이트만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풀 버전으로 경험되는데 남의 삶은 잘 짠 예고편만 보게 되니 당연히 나의 자기감은 무너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끊임없는 시험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회의 시간에 발표를 마친 후 순간의 침묵이 흘러내려올 때 그 침묵은 내 능력에 대한 판정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누군가는 무심한 표정을 짓지만 그 표정 하나하나가 내 마음이 무게추로 옮겨 붙습니다. 직장 동료의 가벼운 한마디, 상사의 건조한 반응, 팀원들의 속삭임이 모두 나의 가치를 측정하고 판단하는 척도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성과 중심적 구조가 강해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내부의 기준보다 타인의 평가가 더 강력한 척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타인의 반응으로 정리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의 관계는 따뜻함과 지지를 줄 수 있는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작은 한마디가 정체성을 흔드는 큰 파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 무심코 내뱉은 "넌 원래 좀 소극적이지 않았어?" 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평가가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묶어두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연인의 "넌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라는 평가 역시 내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순간을
정체성으로 굳혀버리기도 합니다. 그 말들이 반드시 악의적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바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상대의 말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들은 모두 나의 내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항상 외부 세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 시선, 기대, 성공, 무심함, 칭찬과 비난이 모두 내 마음의 중심을 흔듭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타고난 개인이 연약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환경 자체가 이런 흔들림을 만들어내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끊임없이 요구되는 업데이트, 사람들의 연결이 과도하게 가까워진 SNS 문화 속에서 우리는 나와 타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환경은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쉽게 지쳐버릴 만큼 강한 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절대 고립되거나 혼자만의 성벽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마음과 생각이 밀려드는 현실 속에서 그 파도에 완전히 쓸려가지 않고 내가 바라보는 방향을 잊지 않으려는 꾸준한 노력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비교에서 한 걸음 물러나고 직장에서의 평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지 않으며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모두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정의는 타인의 입술이 아니라 내가 반복해서 내리는 선택과 해석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아갑니다. 결국 현대인의 흔들림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천천히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가려 합니다. 사람들 속을 걷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늘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갑자기 서늘한 기운으로 스며들어오고 때로는 누군가의 칭찬이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평가가 만든 여러 개의 바람결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너무 자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누군가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괜히 위축되고 전화 한 통을 차갑게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무언가 잘못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흔들림을 우리는 오랫동안 자신이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왔지만 철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식이며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내 중심을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혼란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평가와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나쁜 이유가 나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삶에 쌓여있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번 그것을 나의 탓으로 해석합니다. 스토아는 말합니다. 타인의 기분과 판단을 내 마음의 내부로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의 진원지를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내부의 기준과 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지 않고 비에 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산을 펼 수 있다면 굳이 비를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판단은 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외부의 조건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 몸을 적시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니체는 이와는 다른 방향에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스스로의 목소리가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 사회가 인정해 줄 만한 태도,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곤 합니다. 니체는 이를 두고 타인의 시선 뒤에 숨어 사는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목소리는 남이 대신 발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니체에게 나를 지킨다는 것은 화려한 성공을 이루거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는 왜 이 선택을 하는가? 나는 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남의 입장이나 기준이 아닌 나만의 생각과 감정으로 답하는 것,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흔들리는 날에도 내 걸음을 지켜내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러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인간이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닌 우리라는 흐름 속에 스며들어 나 자신의 결단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방향이면 그것이 맞는 것 같고 모두가 걷는 속도에 맞추어야 뒤처지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 한 개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타인의 기준과 사회의 흐름은 언제나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속에 들어가면 금세 깊이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말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만의 걸음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단 하나라도 좋으니 그것이 남들이 아니라 나에게 진실한 방향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순간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흐름이 아니라 나만의 리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스토아의 경계, 니체의 내면의 목소리, 키에르케고르의 결단은 모두 서로 다른 길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곳을 가리킵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림이 멈추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흔들리는 와중에도 나를 잃지 않게 해주는 무게중심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을 나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잠시 멈추어 서 보는 것, 남들이 빠르게 달릴 때 나도 뛰어야 할 것 같다는 압박이 밀려올 때 속도를 잠시 늦추어 보는 것, 남들의 기준을 통과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의 소리인지 질문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마음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흔들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만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외부의 바람이 강해질수록 나를 끌어당기는 내면의 힘도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질문, 하루를 마칠 때 나를 돌아보는 작은 성찰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지켜주는 가장 깊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됩니다. 흔들리면서도 계속 나로 살아가려는 이 여정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인간적인 용기이자 삶을 견디게 하는 가장 조용한 힘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작은 파도 속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또 다른 누군가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며 하루의 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외로이 떨어져 서는 것이 더 안전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거리를 두면 덜 흔들리고 마음을 닫으면 덜 상처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곧 알게 됩니다. 완벽한 독립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이 사람 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막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나의 중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입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단단한 벽을 세워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문을 열어두고 그 문턱에서 내가 받아들여도 되는 것과 걸러내야 하는 것을 정직하게 분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그 말이 곧 나의 본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평가절하했다 해서 내가 갑자기 작은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그 바람 사이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지는 오로지 나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 중심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찌르듯 들어올 때에도 다시 한번 나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이 정말 나의 감정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간 바람의 그림자인지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흔들리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다시 찾으려 애쓰는 그 움직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날에도 내면 어딘가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지금 조금 흔들렸을 뿐 본래의 나를 잃은 건 아니라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작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금 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의 자리를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 모든 소리에 흔들리는 듯 보여도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바깥의 그 어떤 기준도 아닌 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나를 지킨다는 것은 완벽하게 단단한 존재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나만의 무게를 조금씩 길어 올리는 일입니다. 수많은 마음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말이 잠시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작게 만들려 하더라도 나는 다시 내 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매일의 작은 회복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순간마다 우리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마음이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서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단 한 번 더 나 자신을 바라보려는 나의 마음입니다.